고물가와 통화 축소, 비트코인은 고공 유지할 수 있을까? 새로운 시대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알트코인이 그 영광을 이어갈 수 있을까? 비트코인 전략과 세금 인하의 조합, 트럼프가 암호화폐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을까? 일론 머스크가 밝혀낸 바이든의 SBF 사면 가능성, FTT 호황의 잠시 상승, 미국 국세청이 맞짱 떠는 부부의 직면,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세금 논쟁이 시작, 수호자에서 선두주자로 홍콩은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 새로운 시대를 쓸 것인가? 암호화폐로 세상을 재측정하고 24시간 재정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유해집시다. 12월 24일 화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재능 자본 꿈의 비약을 슬로건으로 하는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변동을 보이며 현재 약 94,00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되고 있지만 향후 몇 주간 하락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연방준비제도는 3번 연속 금리를 4.25%에서 4.55%로 인하했지만 금융 환경은 여전히 긴축적입니다. 트루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인플레이션은 3%, 공공서비스 인플레이션은 8.69%에 달합니다. 또한 화폐 공급을 살펴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세계 화폐 공급 변화에 약 70일 정도 뒤처져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화폐 공급은 18조 달러의 새로운 최고치를 찍은 후 약 4조 달러가 감소했으며 이는 비트코인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어 7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긍정적인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는 진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 압박을 받고 있지만 가격 상승을 지지하는 요소는 여전히 많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관 및 정부의 보유 현황을 보면 ETF, 정부, 마이크로스트라티지와 같은 기관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비율은 현재 31%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14%에서 2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장 가치를 측정하는 MVRBZ 지수를 보면 현재 MVRBZ 지수는 2.84로 역사적 기준 3.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 지수가 0에서 3 사이일 경우 시장 상태는 건강하며 과열이나 침체 신호가 없고 자산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통 중인 비트코인 수량이 224만 개로 감소했고 거래소 예치금은 변동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하고 있으며 수급 관계가 긴축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이 침체된 상태에서 알트코인은 조용히 상승하며 부활의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품.fun의 수수료 수익은 2달 연속 6천만 달러를 넘었고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대선 이후 12개월은 암호화 자산이 강력하게 상승하는 시기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요 알트코인 사이클은 2021년 1월에 시작되어 같은 해 11월에 정점에 달했으며 그 이전에는 2017년 2월에 시작된 사이클이 2018년 1월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선 이후 시장의 낙관적인 분위기가 리스크 선호로 전환되며 소액 투자자들이 더 위험한 중소형 코인에 투자하게 만든다는 해석을 받습니다. 만약 역사적 규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알트코인의 열풍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작은 종을 클릭하여 채널에 가입하고 회원이 되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원의 재정 비밀번호를 받아보세요. 올해 대선 이후 트럼프는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라졌으며 그의 첫 임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는 2021년 1월 6일 국회 폭동 이후 암호화폐가 트럼프 가문의 경제 생명선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주요 은행과 기업들이 트럼프 및 그의 동맹들과의 협력을 끊으면서 그들은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로 약속을 지킨 것은 분명히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For hardworking Americans, November 5th will be our new Liberation Day, but for the liars and cheaters and fraudsters and censors and imposters who have commandeered our government, it will be their judgment day. Their judgment day.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동안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여러 가지 약속했습니다. 그중에는 첫날 SEC 의장 해임,
비트코인 국가전략 비축 기지 설립, 암호화폐 규제 개혁위원회 설립,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 지원,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기,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자본 이득세 폐지, 그리고 미국이 CBDC를 발행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약속은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SEC 의장 게리 갠슬러는 트럼프의 취임 첫날 사임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대통령의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위원장도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위원장은 운동선수 출신으로 95년생으로서 전통적인 금융업계 사람들보다 암호화폐 산업에 더 정통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미국의 CBDC 계획은 중단되었고 국내 채굴 비용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책은 친암호 화폐적이며 암호화폐 결제는 기본적으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암호화폐의 수도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아직 두 가지 주요 카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 기지를 구축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 기지는 이미 진행 중에 있으며 대통령과 의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은 비트코인 비축에 반대했는데 이는 시장에 기회를 주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가장 기대되는 공약 중 하나로 그는 실망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거래 자본 이득세를 폐지한다면 이는 특히 당위 거래자들에게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37%에 달하는 자본 이득세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취임 당시 기업 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린 것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몇 년간의 강세장을 불러왔듯 비트코인 이득세 개혁도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3월 말 미국 역사상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한때 암호화폐 업계의 거물인 샘 뱅크먼 프리드는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11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작년 10월에 시작되었고 결국 2024년 3월 28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기와 돈 세탁 등 7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대 1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종 선고는 예상보다 낮은 25년이었습니다. SBF가 수감된 후 FTT는 한때 급락했지만 최근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SBF 본인이 향후 출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Hi, my name is Sam. 최근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는 X 플랫폼에서 바이든 정부가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창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를 특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는 만약 바이든이 SBF를 특사하지 않는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탈중앙화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의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은 바이든이 내년 신임 대통령 취임식 전에 SBF에게 사면 감형 또는 집행유예를 할 확률이 약 13%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FTT 가격은 한때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공식적으로 FTX의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확인되었지만 FTT의 움직임은 점점 밈코인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FTX 또는 SBF와 관련된 어떠한 소식이 있으면 가격은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고위험을 피하시기 위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을 되돌아보면 SBF와 FTX의 인기는 한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더 이전인 2020년 11월 미국 대선 기간 동안 SBF는 바이든 캠프에 52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는 민주당의 큰 인물인 마이클 블룸버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기부였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비폭력 마약 범죄로 수감된 사람들을 사면하는 명령을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은 SBF를 특사할까요? 여러분은 SBF가 다시 대중의 시선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싶으신가요? 암호화폐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세금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88,776개의 테조스 세금 논란, 누가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을까? 홍콩 스테이블코인 최신 법안, 혁신 촉매제일까? 아니면 규제의 족쇄일까? 미국 국세청이 불복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마주쳤을 때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3년 7월 31일 ISRS는 2023년 14호 수입 결정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스테이킹 보상은 수령 당시에 공정시장 가치로 수입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투자자 조슈아 자렛 부부는 테네시주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스테이킹 보상은 새로운 자산에 해당하므로 매각 시에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미국 디지털 자산 스테이킹에 대한 세무 처리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2021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자 조슈아 자렛 부부는 그들이 보유한 8,876개의 테조 토큰과 관련해 미국 국세청과 긴 세금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들은 이 토큰들이 2019년의 스테이킹 보상이라며 이에 대해 수령 당시의 시장 가치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ISR은 $4,000의 세금 환급을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부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024년 10월 그들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며 2020년에 획득한 13,000개의 액티지 토큰에 대해 지불한 $12,779의 세금을 환급받기를 요구하고 IRRIS의 세금 정책을 영구적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ISR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소송을 기각하고 스테이킹 보상은 수령 시 바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o get a definitive answer on how staking reward income should be taxed. Going to tax court is expensive, even for the IRS. In this case, issuing a refund to the Jarretts was significantly less expensive than defending the case in court. Now let's be clear. Because the IRS's offer to refund the Jarretts does not set precedent, that means that staking rewards are still treated as taxable when received. 이 토큰 세금 귀속에 관한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스테이킹 보상이 새로운 자산이 아니며 보상을 판매하거나 교환할 때 세금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부부의 항의는 현재까지는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고집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부 업계 전문가와 투자자들은 ISR의 강경한 태도가 시장의 변동성을 악화시키고 혁신을 억제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확고한 입장이 세무 규제를 표준화하고 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이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영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성 덕분에 결제, 송금 및 탈중앙화 금융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의 규제 부족은 시스템적 리스크와 소비자 보호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정책적 안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웹3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입법 탐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6일 홍콩은 혁신적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공식 발표하며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에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제로 예상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홍콩이 최근 입법회에 제출한 법안 초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관이 최소 2억 5천만 홍콩 달러의 등록 자본을 보유하고 시장 가치에 맞춰 독립적인 준비금 자산 포트폴리오를 설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금은 고품질, 고유동성, 저위험의 투자로 구성해야 하며 관련 정보는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는 무조건적인 교환 권리가 부여되며 면허를 가진 기관은 합리적인 비용 내에서 신속하게 교환 요청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하여 기관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엄격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은 백서 화이트 페이퍼를 공개하여 운영 계획, 리스크 평가 및 불만 처리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사용자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Back to the point about retail participation, our regulator will issue a consultation document, basically trying to engage the market in terms of how we can get the retail access to this new regulatory regime.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마치 금융의 수호자처럼 법정 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 엄격한 허가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기준이 될 수도 있으며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의 탈홍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스위스나 두바이 등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홍콩과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홍콩이 규제를 잘 조율한다면 혁신과 안정성을 겸비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전 세계 시장의 더 높은 기준으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할 경우 역효과를 불러오며 혁신적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홍콩이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번 기회는 홍콩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16 수의 투자를 받은 웹3 소셜 미치게임 프로토콜 밸런스 펀은 11월 26 1키 노드 키 노드 판매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뒤따르면 첫 번째 노드 구매자들 유의 보상은 20여년 12월 25일에 잠금 해제될 예정입니다. Farsight Investors의 데이터에 따르면 어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2억 242만 달러가 순유출되었으며 이는 3일 연속 순유출입니다. 싱가포르는 2024년 동안 여러 암호화폐 운영자에게 13개의 암호화폐 라이센스를 발급했으며 이에는 주요 거래소 OKX, Upbit 및 암호화폐 회사 Anchorage, BitGo, GSR도 포함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트론의 총 계정수가 공식적으로 2억 8천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이 계정수는 트론 네트워크에서 활성화된 모든 계정 주소의 총합입니다. 최근 앨런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 에게AI는 60억 달러 규모의 C 라운드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금 조달에는 에열 6지, 블랙록, PDT 등이 참여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